날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6일 수요일입니다. 실질적 경매에 대해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지요. 지난 시간에는 보니까 건조장권하고 담보가등기 건자가 경매 신청한 사례가 있고, 오늘의 썸네일은 보니까 줍줍 전세권.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이게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신조어랄까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줍줍 해가지고, 줍줍이 보니까 그 줍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세권도 보면 사실 줍줍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한 사례인데, 그 사례에 대해서 먼저 칠판에서 제가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줍줍, 말 그대로 있잖아요. 내가 100원 투자해가지고 150원, 200원 벌 수 있는 물건, 그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의 물건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곤조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오디오를 잠깐만요. 이거 한번 볼게요. 오디오가 죄송합니다. 이걸 사전에 제가 다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90으로 되어 있네요. 100에 10으로 해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또 오디오 상태 좀 괜찮거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일단 전세권이니까 실질적 경매에서 우리가 자꾸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칠판에다 막 글을 쓰면요, 이론 경매래요. 이론 강의래요. 저 깝깝해 죽겠어요. 봐가지고. 그럼 도대체 법원 경매를 우리가 공략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그냥 뭡니까, 현장 사진이나 보여주고 말이지. 이 물건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해주면 됩니까? 전 그거 안 된다고 봐요. 제가 솔직히, 저는 경매 강의 1세대입니다, 1세대. 한 분이 며칠 전에 제 채널에 그 영상물에다 밑에 댓글 달아 놓으셨대요. 보니까 저도 좀 많이 좀 삭기는 사고 모양이야. 보니까 제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경매 강자계의 어떤 시조세래, 시조세. 그래서 그분 생각으로는 아마 저희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유튜브를 안 할 줄 알았는데,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안종현 경매TV 채널로 안내를 해서 이렇게 이런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봐서 제가 솔직히 자꾸 말씀드리는데, 무슨 컨설팅을 업을 한다든지 말이죠, 또 경매 학원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은 좀 이런 내용을 사실 자체는 오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근데 이게 제 업이 돼서 제 일입니다. 이제. 사람은 어쨌든 봐가지고, 자기 일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은 그렇다, 돈 떼도 먹은 것도 안 해요. 근데 봐가지고 자기 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자꾸 이론 그래요. 근데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론 얘기에만 집착하면 그 문제가 있어요. 기본적인 것을 살짝 커버하면서, 현재 경매 나온 물건을 탁 펼쳐가지고, 요놈은, 어쨌든 우리는 경매 물건이 보니까, 이놈이 어디가 아파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이놈이 어디가 아픈가? 그걸 진단은 할 줄 알아야지, 그죠? 임장은 갈지, 그냥 떳떳하게 들어가라. 그럼 또 못하는 사람이 어디서 봐가지고. 떳떳하게 들어가는 건 전 단계로 뭘 봐야 되는데,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물건 자체에 대한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보니까 또다시, 최민현님, 네,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윤복현 부회장님도 들어오셨네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십시오. 많이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또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유튜브 상의 라이브 방송이, 점차 더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수요일, 금요일 해서 주 2회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 수금을 해가지고 주 3회 방송을 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도 경매에 관심 가지고 계시니까요. 주변에도 보니까 경매 쪽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이 계시면은 안종희 경매TV의 라이브 방송을 많이 홍보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아야지 흥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헛된 소리 끝! 하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것도 우리가 전세권도 2편에 또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긴 제가 살짝 수박 커달기 식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또 2편에서 보다 더 리얼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권의 목적물입니다. 전세권의 목적물이죠. 그죠? 전세권을 어디에 설정했냐, 이거지. 전세권 목적물이 보니까 소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그죠? 공동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했느냐. 아니면은 일반 단독주택이잖아요. 그죠? 단독주택에 전세권이라는 물건을 등기를 하였느냐. 목적물이 이렇게 틀려요. 그죠? 공동주택, 건축물도 보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오류가 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오디오 상태 어떻습니까? 아, 이게 또 이상하네 봐가지고, 잠깐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오류가 발생해서 나중에 다시 시도해 주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오디오 상태하고 지금 화면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오류가 났다고. 지금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 둘. 이게 지금 제가 송출 화면에 제가 또 보는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이게 보면 오류가 났다는데, 어쨌든 무슨 이상한 일이 있으면 어쨌든 채팅창에다가 2번을 막 들였다 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파트가 공동주택이고 단독주택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공동주택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단 말이죠. 그죠? 공동주택의 전세권을,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오류가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떠가지고 깜짝 놀라버렸네요.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이란 말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만약에 전세권을 설정을 하였다더라, 그러면요, 전세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이 집주인이 아니고 전세권자가 전세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 이랬을 적에는요, 임의경매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경매 신청할 수도 있고, 강제경매 신청을 간혹가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 사람들이 굳이 강제경매 신청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자, 이게 임의경매 신청한다는 것은요, 전세권 이 자체에 가지고, 전세권 요걸 가지고 다이렉트로 그냥 경매 신청하는 거죠. 근데 강제경매 신청한다는 건 뭐죠?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닙니까? 소송 제기해서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한다. 이런 식으로 굳이 물론 이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요 사례도 지금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전세권자가 목적물이 아파트란 말이에요. 아파트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아파트에 대해서 이게 전세권 설정했단 말이에요. 전세권 설정했는데, 예를 들자면 전세권자가 법인이야, 법인. 그죠? 법인이고 전세 금액이 1억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 뒤에 어떤 권리를 설정되고, 근데 전세 기간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권 반환 안 해주니까 이 법인은 전세권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어떻게 직접적으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임의경매 신청을 하니까 전세권 같은 경우는 말이죠. 민사집행법 몇 조? 91조 제4항 단서 조항을 보게 되면, 이 단서 조항이 뭐냐면은, 먼저 본문부터 말씀드릴게요. 본문 같은 경우는 선순위 전세권은 인수된대요. 소멸 안 된답니다. 그럼 단서는 뭐다? 반대로 소멸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니까 법원의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면 전세권을 소멸한답니다. 예? 자, 그런데 전세권자 네가 이 사람아 임의경매 신청했잖아. 임의경매 신청했다는 건 뭐죠? 채권 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거지요. 따라서 경매 신청했는데 이게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근본에 말이지 몇 번 유찰되다 보니까 누가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한 7천만 원에서 낙찰 받았단 말이죠. 그죠? 7천만 원에 낙찰 받았으면 그럼 법인 전세권자는 자기 전세금이 1억인데 7천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3천만 원 못 받았잖아요. 그죠? 3천만 원 미배당이야. 그럼 이 3천만 원 미배당이 이 부분에서 A한테 돌리도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물건 지금 현재 제가 오늘 몇 개 뽑아놨어요. 만약에 오늘 말씀 못 드리면요, 모레 금요일 날 했잖아요. 금요일 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제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이런 물건 골라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0원 투자해가지고 150원, 200원 벌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물건이 아직도 있다니까요. 2021년 오늘이 10월 달이죠. 10월 6일입니다. 2021년 10월 6일 현재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요. 내가 100원 투자해서 200원 번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돈 벌 수 있겠네. 그러면 한 푼도 없이 내가 경매해야지. 그건 안 되겠죠. 그죠? 100원 투자한다면 최소한도 내 종잣돈 100원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잠시 담가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담가놨다가 나중에 다시 회수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에 내가지고는 낙찰자 인수를 안 합니다. 왜 인수 안 하느냐? 그러니까 법인이 전세권 설정했어. 그러면 전세권에서 경매 신청했지. 그러면 91조 4항 단서 조항에 의해서 전세권이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돼 버립니다. 그럼 전세권 죽어버려요?
그럼 이 3천만 원에 돼가지고 인수를 한다는 것은요, 즉, 법인에서는 이 낙찰자한테 3천만 원 돌려! 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낙찰자 A는 말이죠. 그래, 내가 당신한테 3천만 원 정말로 내 주고 싶어.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전세권자죠? 3천만 원을 줘야 될 어떤 법적 근거 당신이 가지고 있어? 그런데 전세권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또 나아가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지위로서 주민등록 전입 신고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보게 되면 법인일지라도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법인이랍니다. 이런 경우는 때로는 봐가지고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지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또 나중에 관련 부분 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경우라든지, 자, 이런 경우 같으면 이 법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냥 확 임의경매 신청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집주인을 상대로 본안 소송에서 판결문 가지고 이걸 임의경매가 아니고 강제경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전세권에 의한 강제경매가 아니거든요.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잖아요. 그죠? 네. 따라서 봐가지고 전세권을 안 움직였어요. 그러면 91조 사항 단서 조항이 포함이 안 된다니까요. 단지 판결문 가지고 경매 신청한 것이지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신청이 아니라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를 우리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 구분 못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자 이거. 이 건 같은 거 만약에 강제경매 신청했다면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 신청했다면 전세권 안 건드렸어요. 사람은 같죠. 전세권자 법인입니다. 강제경매 신청권자 법인입니다. 어떤 주체는 같아요. 주체는 같은데 권리는 분명히 틀립니다. 이 법인은 뭐다? 전세권이 물권자로서 법인입니다. 이 강제경매 신청한 이 법인은 뭡니까? 그냥 일반 채권자로서 법인이에요. 분명히 주체는 같은데 권리 다 틀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봐가지고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 신청하였다 이거죠. 그럼 전세권은 소멸 안 돼요. 근데 경매 결과 7천만 원만 내가 회수했네. 그때는 뭐다 이게 이 법인에서는 A한테 여봐 3천만 원 돌려줘야겠어. 그러면 또 A가 법인한테 물어보겠죠. 내가 왜 줘야 되는데? 이 전세권 안 죽었잖아. 그지? 예, 전세권 안 죽었지? 전세권 안 죽었으니까 따라서 3천만 원 주면 내가 전세권 내가 말소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전세권 설정했다. 이랬을 적에는 때로는 봐서 자기네들 전세 금액을 회수하는 게 조금 긴가민가한다 이거죠. 이랬을 적에는 번거롭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판결문에 의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강제경매 신청을 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어떤 경우니까 두 번째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 이제 법인이면 자연인입니다. 개인이 전세권 설정했어요. 전세권. 역시 이 양반 전세금 1억으로 치자 이거죠. 1억인데 뭐가 또 뒤에 어떤 권리들이 있고 권리들이 감류가 막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거 만세 불러버립니다. 만세 불러버린다 그러니까 이 개인 이 사람이 집주인한테 나 전세금 1억 원 돌려줘. 그러니까 몰라 돈 없어 네가 알았어요. 그 이 양반 열받아가 이씨 해가지고 뭡니까 이제 전세권에 의한 다이렉트로 임의경매 신청을 딱 해버렸어요. 임의경매 신청했는데 역시나 보니까 이게 A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얼마? 7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이게. 7천만 원에 낙찰을 받으면 역시 마찬가지 개인인 전세권자 이 사람 뭐다? 자기 전세금 3천만 원은 미배당이니까 미회수 현재까지 미회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개인인 전세권자는 과연 A한테 자기가 배당받지 못한 3천만 원에 대해서 반환 요청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건 뭐다?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겁니다. 전입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전세권자 경매 신청했죠. 그러면 민사집행법 몇 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91조 제4항 단서 조항에 의해서 전세권 죽어버려요. 근데 당신 전입신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이 사람은 전세권 죽으니까 물건 죽어버리지? 전입신고 안 했지? 임차인 아니지? 그럼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3천만 원을 주고 싶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근거로 내가 3천만 원 줘야 되는데 내가 주고 싶어도 못 준단 말이야. 대단히 안타깝게도. 안 주면 됩니다. 이런 유형의 물건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전세권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마 212하고요. 2010마 900 결정해가지고 또 제가 2편 가가지고 아주 리얼하게 쫀득 씹어드릴게요. 이 잘못된 거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무에서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저는 그거 상당히 지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또 저 말고 또 다른 분들도 그런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요. 어쨌든 봐가지고 요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긴 하고요. 어쨌든 봐가지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 이 사람은 대단히 번거롭지만 조금 전에 법인 사례 말씀드리는 게 똑같아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어떻게 강제경매 신청하는 수밖에 없어요.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누가 받았다. 3천만 원, 7천만 원 받았다 말이죠. 그러면 7천만 원 배당 받았다. 3천만 원 미배당이다. 이때는 개인인 전세권자는 A한테 여봐 3천만 원 돌려줘 했을 때 A는 왜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강제경매 신청했잖아. 전세권 안 죽었잖아. 그지? 전세권 안 죽습니다. 일단은. 자, 분명히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고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입니다. 스타트 라인이 틀리죠. 그죠? 근데 어떻게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 이걸 완전히 뒤죽박죽을 해가지고, 접근하는지, 전 그런 경우 간까지 없잖아요. 있더라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전세권이 안 죽었기 때문에 3천만 원 나한테 줘야 돼.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보면요. 이게 참 전입신고 아니십니까?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게 엄청 중요한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건강한 보다 클럽에서 경매 박사 방송, 이제, 경매 박사 방송을 어제부로 해가지고 잠깐 이제 조금 쉬기로 했습니다. 근데 경매 박사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어떤 내용이냐니까, 안정현 씨, 당신 전세권과 전입신고가 있다. 딱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 그럼 당신이 어떤 거 고를 거야? 저 같으면 전입신고 고릅니다. 전입신고를 하자, 이게. 전입신고 오히려 더, 왜냐면 이게 전세권보다도 더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이 건 같은 경우에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전세권 등기한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전세금에 대해 100%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전입신고는 안 하고 덜렁 전세권만 등기하거든요. 등기부등본상에 마침 전세권 등기돼 있으면 이게 막 대단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때로는 봐가 전입신고 안 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니까요. 임차인들 자기 전세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알토란 같은 재산가는 말이죠.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홀라당해서 말아먹어 버린다니까. 그죠?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주변에 보니까 남의 집에 임차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더라. 전세권 설정했다. 요 내용은요, 이게 내가 경매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알아야겠지만 경매 투자와는 별개로 내가 집주인이 될 수도 있고 임차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임차인이 됐다 했을 적에는 나름대로 이걸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어젠가 또 네이버 지식인의 상담 글 보니까 요즘 전세 물량이 대단히 없는데 말이지.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전세 가격이 대단히 싼 물건을 하나 소개를 시켜주더래. 근데 그거 보니까 경매가 진행 중인데 그거 시켜주더래. 그 부동산 중개업 이 양반 이런 양반이 봐가지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게라 봐가지고. 경매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딱 가서 현장 보니까 말 그대로 막 풀 옵션이래요. 인덕션에다 룸 에어컨을 막 삐까번쩍한 거야 봐가지고 외형은. 그럼 속은 뭐다? 썩을 대로 썩어버렸다는 거죠. 그 제가 이 말씀도 몇 번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 외형만 봐서는 안 된다 이거죠. 봐가지고 부동산이 이놈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그건 뭘로 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부동산 등본에 의해서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도 5천만 명이다 그러면요. 제가 볼 때 부동산 등본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도 아마 몇백만 명밖에 안 될 겁니다. 나머지는 다 몰라. 그죠? 그러니까 바로 경매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물건 좋다고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도 될까요? 말고 이런 막대기 같은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물론 본인들 모르니까 아니지 그랬겠죠. 그죠? 자, 어쨌든 봐가지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알아놓으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이번에는 전세권자가 이제 임의경매 신청한 사례입니다. 전세권자 임의경매 신청한 사례인데 경매정보지를 보고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요건은 현재 경매 진행 중인데요. 경매 진행 중입니다만은 이건 제가 볼 때는 경매 실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유형의 물건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마산 지원 사건이고요. 10만 1078호. 창원시 마산 하포구 산호동에 소재하는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인데, 화면을 조금 조정해 드릴게요.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어이구, 좀 확대를 해 드릴까요? 이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타경에 10만 1078호 임의경매 해가지고요.
물건지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하포구의 산호동에 소재한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인데, 밑에 보시게 되면요, 입찰 8일 전입니다. 입찰 8일 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1차 가격이 6,200만 원인데, 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그래가 10월 14일 날입니다. 오늘이 10월 6일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이네요. 10월 14일 날 1,300만 원, 1,300만 2천원에 이제 최저 매각 금액인데, 이 금액 이상으로 해서 이제, 입찰하실 분들 이 금액 이상으로 입찰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봅니다. 조금 축소를 해가지고요. 네, 보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구모씨 이분이 2016년 6월 27일 날 전입신고를 하셨죠. 근데 이분이 전세권을 설정을 하셨어요. 이분이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전입 날짜는 2016년 6월 27일입니다. 전세권 설정 날짜는 언제입니까? 2017년 2월 22일이지요. 요 날짜보다 빠르잖아요. 그죠? 이게 소멸기준권이 맞아요, 이게. 그럼 어떻게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얼마입니까? 6천만 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 이 물건 아까 뭐 1,300 얼마인데 이거 한 2천만 원인데 낙찰 받았다 치자 이거지요. 그래서 이분이 경매 비용 빼고 뭐 한 300만 원 빼고 말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한 1,700만 원 정도 배당 받아갔다 치자입니다. 그러면 6천만 원에서 1,700만 원 배당 받아갔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얼마입니까? 4,300만 원 낙찰자 인수해야 됩니다. 왜 인수하느냐? 그러니까 전입신고. 제가 조금 전에 칠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전입신고 이거 엄청 실이 중요하다니까요. 예. 이거 여러분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니 전세권 등기 할래? 전입신고 할래? 그만. 저요. 전입신고 할래요. 전입신고 파워가 더 세다니까요. 왜냐? 이거 전입신고 뭐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민사특별법이잖아요. 그죠? 전세권 이거 뭡니까? 물권 일반법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더 중요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보시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 또 여기에 보면 전세권이 있고 가등기가 있잖아요. 가등기. 예. 가등기가 있고 소유권은 넘어왔는데 요런 경우 가등기는 소멸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이 편에 보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요. 이 자리에 전세권이 아니고 이제 이분이 임차인으로서 강제경매 신청하면요. 여기 가등기는 소멸 안 되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아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합리해. 아주 잘못됐어요 이게. 그런데 그것도 제가 여기서는 다 말씀 안 드리고, 자꾸, 여운을 남겨놔야지만 여러분들이 안종의 경매 TV에 실전 경매 라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관심 가지시고, 널리 많이, 홍보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봐가 6천만 원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분이. 임차인이고 전세권자로서 경매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 물건이 과연 투자 실익이 있겠는가? 1차 감정 가격이 6,200만 원 특히 빌라다네, 빌라가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 물건으로서,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세대 주택이니까 빌라가, 공동주택이거든요. 공동주택에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였다. 근데 이 양반이 전입신고까지 하였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는 자기 전세금 6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 전액이 돼서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안전빵이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누가 들어와서 낙찰을 받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한다더라? 본인이 들어가서 낙찰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들어가서 낙찰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한다더라? 채권 상계 신청이 아니십니까? 채권 상계 신청을 만약에 10월 14일 날 받는다 그러면요. 일주일 후인 10월 21일 날 해가지고 매각 아마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매각 허가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러면 이 날짜 이전에 그래서 본인이 이분이 전세권자 본인이 낙찰 받고 10월 21일 매각 허브 기일 이전에 채권 상계 신청을 하면은 대금 납부 이런 단계는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그냥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을 하면 된다. 일단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런 경우는 제3자들이 눈독 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말이죠. 경매 완전 생초보들이죠. 경린이님들 있지 않습니까? 공부들 하셔야 되는데, 단지 싼 맛이 휙 들어오더니 휙 들어왔다가 뭐, 어머나 아니네, 그러면 뭐 그냥 휙 나잡아져 버려. 그런 경우가 간혹 가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있고, 또, 이번에는 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 전세권자 본인이 경매 신청하고 전세권자 본인이 낙찰받은 사건입니다. 최근에 낙찰받았는데 목포 지원 사건이에요. 2021 타경입니다.
2021 타경에 122호 해가지고, 자라는 목포시 오감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고요. 이종훈님 들어와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린 뭐 채팅창에 많은 분이 안 계시니까 오붓하니, 저도 어떻게 보면 이게 닉네임 외우기가 참 좋아요. 특히 박황룡님하고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멋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또 나머지 한 절반 분은 우리 카페 회원분이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 보시니까 전라남도 목포시 나와 있네요.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 지원 사건입니다만 전라남도 목포시 오감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35평형 아파트입니다. 전체 면적이 25.6군데 35평형 아파트 이렇게 이제 불려진다는 것이지요. 근데 밑에 보시니까 임모씨라는 분이 1억 7,200만 원에 낙찰받았거든요. 여기 임모씨, 이분이 전세권자예요. 이분이 본인이 전세권자로서 또 밑으로 잠깐 내려가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 같은 경우는 아마 이분이 10월 5일 날 허가 매각 결정이잖아요. 그럼 어제죠, 그죠? 어제까지 이분이 채권 상계 신청서를 제출했으면은 요건 조금 일단 문건 접수 내역을 한번 보죠. 일단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말이죠. 여기에 임모씨라는 분 안 계십니까? 이분의 전세 보증 금액이 얼마입니까? 봐가지고 1억 8천만 원이잖아요. 1억 8천만 원입니다. 근데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전세권 설정하셨어요. 이분도 전입신고 전입신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세권만 설정한 그런 물건 고르자. 그런 물건 있다니까요. 전세권만 설정했고 전입신고를 안 해버렸어. 뭘 믿고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물건도 있다. 그런 물건 골라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입찰을 들어가시자. 그죠? 여기 보니까 임모씨인데 이게 임모씨로 되어 있네요. 이 상태에서 이미 경매해가지고 임모씨가 자기 전세금 1억 8천만 원을 받으려고 경매 신청을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예, 경매 신청 때 임모씨 나와 있고요. 1억 8천만 원인데 위로 잠깐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로 잠깐 올라가 보니까 1억 7,2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채권 상계, 이제 왜냐면 이게 채권 상계 신청이라는 것은요, 우리 또 이런 거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채권 상계 신청이라는 것은 배당받을 지위에 있는 자, 당해 경매 사건이 있어가지고요, 배당받을 지위에 있는 자가 당해 경매 물건을 직접 낙찰을 받는다면은 언제까지? 매각 허브기일까지, 그러니까 낙찰받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안에죠, 그죠? 허브기일까지 채권상계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만약에 이 허브기일까지 채권상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더라, 그러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1억 7,200만 원이니까 돈 다 내야 돼요. 돈 다 내고 나중에 또다시 1억 8천만 원 자기 전세금이니까 이걸 다시 되돌려 받는다는 것은 조금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상계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보니까 1억 7,200만 원이니까 본인 입장에서 봐서 그냥 낙찰 받아가지고 이제 실물로 이제 물건을 접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십시오. 나와 있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021년 9월 27일 날 해가지고 채권자 임땡땡시 채권 상계 신청, 이게 채권 상계 신청입니다. 차액 지급 신고서 제출했다는 거예요. 차액 지급 신고서를 제출했잖아요. 그죠? 제출하게 되면은 아마 이것도 이게 경매는 상식입니다. 상식. 이 공부가 우리가 무슨 석사 박사 논문 쓸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전부 다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이런 상식을 모른다고 그 사람은 뭡니까? 무식한 사람이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봐가 채권상계 신청했다 그러면요, 원래는 일반 제3자가 들어가서 낙찰 받게 된다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지고, 대금 납부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그 이후에 또 배당 기일을 정해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듯이 배당받을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낙찰받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채권 상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더라. 그러면요, 이제는 이런 경우는 대금 납부 기한이 아니고 대금 납부 기일입니다. 기일하고요, 배당 기일하고 같은 날짜 잡으십니다. 대금 납부 기일하고 배당 기일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본인이 배당받을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이거지. 그럼 그 사람이 뭐 돈 낼 거 없으면 뭐 굳이 뭐 날짜를 뭡니까 달리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의미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요건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전세권자 본인이 낙찰을 받으실 건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 보니까 현재 매매 가격이 1억 7천에서 한 1억 9천 정도 나와요. 매매 가격이 1억 7천에서 1억 7천에서 책을 냅니다. 1억 9천만 원에 이게 매매 금액이 나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물건에 대한 1차적인 취득원가, 만약 제3자가 입찰을 들어간다면요, 1차적인 취득원가 1억 8천만 원입니다. 왜냐면 전세금, 대학에 있는 그 선순위 전세권이고 이분이 전입신고까지 했잖아요. 그죠? 이게 1억 8천만 원이란 말이죠. 근데 봐가지고 1억 7천에서 1억 9천만 원인데, 과연 이게 이런 경우도 이제, 투자했다는 실익이 있겠는가라는, 물론 그렇습니다. 봐가지고 내가 뭐 내 집 마련 차원에 있어서, 뭐 입찰 들어간다 그러면요, 이런 경우 만약에 제3자가 입찰 들어간다면요, 어떻게 봐가지고, 이분 전세 금액이 1억 8천만 원이니까 1차 기일날을, 그냥 들어가야 돼요. 1차 기일날. 1억 8천5백만 원 써가지고, 아니면 봐가지고 뭐 1차 기일날 유찰되고 2차 기일날 해가지고요, 1억 7천2백이잖아요. 그죠? 1억 8천3백 정도에 써야 됩니다. 1억 8천3백. 왜냐면, 경매 비용 한 300만 원 정도 먼저 빼버리면 나머지 1억 8천만 원 나오잖아요. 그죠? 1억 8천만 원 가지고 이분한테 배당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근데 봐가지고 거주도 아니고 보니까 어떤 큰 물건의 메리트도 없다더라. 그러면요, 굳이 입찰 참여를 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가지고요, 전자 지도에서 위치를 잠깐 보지요. 보면 여기가 어디쯤 되나요? 목포, 이게 또 지도가 또 잘 안 잡히네, 봐가지고. 이게 이상해요, 봐가지고. 위치를 봐드려. 주변에 보니까, 잠깐만요. 전자 지도, 이게 어딘가요, 이게? 네. 저도 목포 쪽에는, 이게 전남 도청이 있는데 그쪽이 맞네. 예, 제가 목포 옛날 대불대학교 이름도 바뀌었습니다만, 거기도 한때는 한 2, 3년 정도 강의 나간 적이 있거든요. 전남 도청이 있고, 이게 여기 본건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목포 시내에서 조금 시 외곽지로 벗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목포시 해가지고 목포 시청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맞네요. 맞아요. 목포 시청역이 있고, 그 다음에 목포역이잖아요. 그죠? 목포역이 여기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이어서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잠깐 한 1분 정도 음악을 제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